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가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참 씁쓸한 마음으로 동아일보 기사를 보았습니다. 동아일보와 이제 인터뷰를 갖다 굉장히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보면 이 정치 보복이란 표현을 갖다가 했어요. 사실 이 정치 보복이란 말은 정치인에게는 금기어입니다. 특히 대선을 갖다가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는 순간 본인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 뇌리 속에 남는 것은 정치 보복이란 단어만 남습니다. 오늘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됩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의도적인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최재형 후보의 이 말 1.1획도 틀린 이야기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같은 정치평론가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 의도적인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버텨주는 버팀목이고 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나 대통령은 실제 어마어마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른바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라고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갖다가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쨌든 정치 보복을 가하면서도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면서도 우리 팀은 저들은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저들을 갖다가 과거의 적폐를 갖다 청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분명히 내가 정치보복 당하는데 정치보복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국법에 따라서 국법의 준엄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하는 사람은 환장할 일이죠. 그와 같이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우리 이제 1995년 그 당시 지방선거 끝나기 무섭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을 내세워놓고 이게 대의 명분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이른바 5.18 특별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보면 12.12 이미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났던 부분을 갖다가 소급 입법을 통해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잡아 가둡니다.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죠. 하지만은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달리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겁니다. 또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의도적인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는 줄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청와대가 그대로 아마 원흥해서 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리 수사하고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과거 적폐 청산했던 것은 결코 의도적인 정치 보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는 줄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최재형 원장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이른바 후훅해야 되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대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정치 평론가나 할 법한 이야기를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이 동아일보라는 아주 유력한 일간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도적인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예전 저도 한참 30대 40대 이 정치 현장에서 많은 기자들하고 뒹굴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좀 요즘 이런 얘기하면 또 보면 여성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못생긴 여성한테 당신은 참 코가 삐뚤어지고 눈이 짝눈이고 피부가 거친 것이 참 못생겼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하면 뺨 맞죠. 그게 바로 정무적 판단인 겁니다. 저는 오늘 최재형 원장이 동아일보랑 장시간 인터뷰하면서 이와 같이 정치 보복이란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최재형 원장 처음에 나오니 많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죠. 그래, 윤석열,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방송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세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 첫째, 신상품이다. 두 번째, 가족 관계가 가족 내부에 진짜 아름다운 미담, 스토리만 있다. 멋진 스토리만 있다. 셋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해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 특히 이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또 그분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층들 입장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굉장히 훌륭한 대체제, 일반 대체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최재형 원장 나오면 폭발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재형 원장 나와서 출사표 던지고 첫 번째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숙함을 드러냈죠. 많은 부분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스타디가 안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자세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죠. 정치인의 꼭 굳이 무슨 최재형 전 원장에게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갖다가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그래도 1957년생이던가요? 56년생으로서 56년생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게 등등 거의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하고 또 감사원장을 3년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 이 사회를 보는 평균적인 그런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담담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대통령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눈높이를 갖다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높이를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추어라. 그것을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추라 그런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쓰는 그 용어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하고 쉬운 그런 논리의 얼개로서 그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최재형 원장 미숙했고 정말 보면 처음에 첫 작품 굉장히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자들이 왜 요즘 최재형 원장 뜨지 않지?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제 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니, 오늘 동아여보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금기어를 갖다가 스스럼없이 입에 담고 그 정치보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정말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다. 그 옆에 정무참모들, 공보참모들, 홍보참모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최재형 원장이 이런 얘기했죠. 자기는 윤석열에 비해서 윤석열은 적폐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나는 그런 일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홍준표 의원이 했던 이야기 비슷한 얘기했어요. 무리한 수사를 해서 뭐 수백 명이 뭐 수사를 받고 뭐 구속이 되고 또 뭐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다. 네거티브죠. 그래서 최재형 원장 입에서 뭐 네거티브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면 최재형 원장도 이제 보면 후보 등록하고 이제 9월 15일까지 정확히 이제 뭐 13일 남았군요. 9월 15일이면 1차 컷오프 할 겁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월 15일 1차 컷오프 할 때까지 이 후보자 간 현재 15명입니다만은 후보자 간 1대1 토론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프레젠테이션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8강 최재형 원장의 8강에는 뭐 능히 들어갈 것이라고 짐작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8강에서 추석 연휴를 지나서 그 다음에 10월 8일 있게 될 2차 컷오프. 2차 컷오프에서는 8명을 4명으로 압축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마 1대1 토론이라던가 각종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최재형 원장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얘기할 거 예를 들 거 있습니까? 뭐 여기서 요즘 뭐 조금 여러 가지로 속썩이고 있는, 이른바 절치부심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2017년 대선 때 처음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서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그 당시 칸타 퍼블릭이던가요? 조선일보 칸타 퍼블릭이 뭐 3월 10일자든가 4월 10일자에는 그 당시 아마 2%포인트 문재인이 앞섰을 겁니다. 물론 그때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물먹겠는 이유는 첫 번째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당시 계속 드루킹 등을 이용해서 안철수를 갖다 집요하게 공격했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는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보면 음매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은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스스로를 갖다 발목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원장, 오늘 대통령이 되면 의도적인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동아일보를 끝으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두고두고 또는 최재형 원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갑자기 이제 제가 전에 뜬금없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연결해서 아차차 청와대 입단속 나섰다라고 말씀드린 이야기는, 강민석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9일날 책이 나온다고 그러죠. 뭐 1년 2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있었던 밝혀지지 않은 비공개 비화들을 갖다가 책으로 엮어서 냈습니다. 딱 보니까 의도는 빤해요. 두 가지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최소한 이낙연, 정세균 다 훌륭한 분들이고
책임 총리로서 나하고 가까운 사이다. 이재명?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이재명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줄 아는데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굉장히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던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참모들에게 자, 이재명 저거 참 잘하는 거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강민석 씨가 줄을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문재인과 이재명이 가장 케미가 잘 맞을 수 있다. 이게 뭐냐니까 민주당 경선 앞두고 흔한 이야기로 강민석 개인적으로도 재롱 떠는 거고, 그래서 나도 다음 정권에서 한 자리 좀 시켜줘 플러스 거기다 아유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재명이 됐던 이낙연이 됐던 정세균이 됐든 골고루 사랑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세 분 중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대통령 후보 된다고 나 홀대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결정이 실수했죠. 지난해 코로나19 참고를 할 당시에 이른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때릴 때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비공개됐던 것을 강민석 씨가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역시 법관 출신답게 야, 그건 분명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이른바 관권 선거한 구체적 증거다 라고 얘기하니 청와대가 아차차 싶어갖고 아유 그 글에 나온 강민석 씨의 글은 그건 저자의 책임이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 발을 뺐어요. 한 발을 뺐는데 원래 강민석 씨는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자 이재명 친해. 그러니까 이재명도 대통령 후보 되더라도 절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눈 부라리지 마. 그리고 나 이렇게 역할을 했으니까 나도 한 자리 시켜줘 플러스 거기에 보면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을 갖다가 특히 윤석열 총장을 어마어마하게 자근자근 씹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또 현재 민주당도 계속 최재형 다음에 윤석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야 원래 너 우리 밥 먹던 사람 아니야 라면서 계속 씹어대고 있는데 거기에 최재형 원장 전 원장이 정치 보복 이야기까지 해버리면은 상당히 보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과 대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최재형 원장 오늘을 끝으로 앞으로 뭐 정치 보복이니 이와 같은 이야기 또 윤석열 전 총장을 갖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적폐수사니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이야기를 갖다가 최재형 원장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오후 최재형 원장 앞으로 다시는 정치 보복이란 말 자체를 입에 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